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일단 뭐 네이처셀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뭐 반등이 강하지는 않죠. 반등이 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연출은 되고 있어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알테오젠이 좀 강하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일단 그에 비하면 네이처셀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 버텨준 모습이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처셀은 계속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뭐 25년, 24년, 23년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나 그리고 뭐 개발 진도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 심리도가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 압력보다는 좀 가격을 좀 지지를 해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사실 뉴스는 좀 부재합니다. 뭐 제가 이제 최신 뉴스들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요. 가장 최근이 뭐 1개월 전들이에요. 1개월 전들 보게 되면은 이 캠퍼스 부지 뭐 확보를 위해서 뭐 차입을 확대를 했다. 이 중증 하지워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이거 환자 다리 절단 뭐 막겠다. 그리고 이 바스코스템 미국 진출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 신약 문턱 앞둔 뭐 HLB, 네이처셀, 진양군 물러나고 뭐 라정찬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네이처셀 관련해서는요. 뭐 사실 그렇게 뭐 뉴스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양막 줄기세포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장기적인 캐시 플로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RMAT도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 이 로드맵 결국에는 줄기세포 쪽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기사들이 보통 이제 3주 전이나 1개월 전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 이슈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를 그냥 살짝만 여러분들 그냥 딱 보게 되면요. 뭐 보시는 것처럼요.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는 거 없죠. 그냥 지금 박스권 2년선에서 지금 그냥 바닥 잡아주고 15,190원 딱 찍어주고 지금 다시 반등을 나와주려는 모습들 거래대금들도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일단은 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 외국인 기관 금투가 들어와 준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적인 포인트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전부 다 적어놓긴 했는데요. 바스코스템 미국 개발 로드맵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RMAT 하반기에는 R&D 미국 임상 착수 계획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 실적은 여전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대가 가격을 끄는 구조로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벤트가 약해지면 뭐가 됩니까?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타임라인에 대한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RMAT 쪽이나 R&D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이 속도가 만약에 붙게 되면요. 그에 따른 당연히 프리미엄도 빠르게 붙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되면요. 조정 압력 역시도 커질 가능성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염두는 꼭 해둘 필요성은 있다. 사실 이게 주가를 분석하는 게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일단은 앞전에 들어왔던 부분들의 매집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매집 물량이 굉장히 많죠. 매집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요.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물량이 아직 나가는 모습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네이처셀이 뭔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쏘아 올리려고 하는 듯한 뭔가 그런 제스처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좀 해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이처셀 여러분들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죠? 계속 주가 뭐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냥 뭐 박스권에서 계속 그냥 보합만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겨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오전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5분 10분경에 코스피가 5,000피 달성했죠. 5,000피를 달성을 했을 때 현대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사실상 뭐 그 시가총액 1등부터 2등, 3등이 뭐 주도를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뭐 이재명 정부가 뭐 공약했었던 부분들은 달성을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외가 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처셀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다른 애들은 굉장히 뭐 잘 가는 애들은 또 잘 가고 있는데 얘는 또 유독 막 그렇다고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지겹게 이렇게 중앙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속 이제 지치는 모습들만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도 우리가 네이처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테마주로 보기보다는요, 저는 일단은 사업 파이프라인 이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움직이는 핵심은 저는 분명하게 또 있다라고 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쪽이죠.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바스코스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었죠. 그리고 항상 네이처셀에 어, 띄어내올 수 없는 동반자 뭐죠? 조인트 스템이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네이처셀이 이 조인트 스템 하나만 가지고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밀고 나갔다가 바스코 스템까지도 지금 미국 시장이 공략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핵심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조인트 스템은 원래 기존 했던 거고 바스코 스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공략을 하는 건데 다른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 바스코 스템은요. 중증 하지 허열 쪽에 대한 환자가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제약사들이 사실 이쪽 약물 연구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이처셀이 이걸 왜 들어가냐? 수요가 많지가 않지만 그만큼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면 어때요? FDA 입장에서는 미국 빠른 인허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빨리 낼 수가 있어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트랙 자체를. 네이처셀은. 그러니까 바스코 스템이 됐든 조인트 스템이 됐든 뭔가 하나 빨리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뭐가 됐든 기술 이전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나올 수 있을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바스코 스템이라는 이쪽 계열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요, 중증 하지 허열, 이 타깃으로 한 이 자기지방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딱 놓고 보면요, 바스코스템은요, 이 미국 FDA 쪽에 대한 부분들의 RMAT 쪽에 지정도 받았습니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고요. 일반 임상보다 빠른 개발 경로로 올라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RMAT 지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임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오히려 조인트 스텝보다 빠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이거 하는 애들이. 수요가 많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도 빠르게 인허가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제시한 로드맵이 뭐예요? 올해 상반기 때 말했던 게 이 RMAT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반 개발 단계를 고도화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R&D를 제출을 하고 이후에 미국 임상 진입이라는 그 흐름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이벤트로 올해 작동하는 구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간 없었던 부분들의 구체적인 임상 로드맵이 나온 거죠. 올해 상반기 때 이 개발 고도화를 하겠다. 그리고 하반기 때 R&D 지출을 할 거야.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임상 진입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 구도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아,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개발 비용의 선투입 구간이 되겠네?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신사업 하잖아요. 그 줄기세포, 보관 사업. 그걸로 인해서 캐시플로우를 빠르게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이거 여기에 아마 제가 볼 땐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승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 기여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현재 적자입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주가는 선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인트 스템도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경로로 보는 게 맞아요. 파이프라인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 자체는요, 5년 장기 추적에서 통증 개선이라든지 관절 기능 유지 신호를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네이처셀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조인트 스템 이미
5년 장기 추적해서 통증 개선되는 거 확인했고 관절 기능도 유지되는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문제 없어. FDA 통과, 돈 버는 거 문제 없어. 다만 속도 면에서 조금 뒤처졌을 뿐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임상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효과 데이터라는 점에서는요, 향후 미국 가속 승인 논의 또는 추가 임상 설계에 대한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처셀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방향성 자체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기술력. 그러니까 말은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니네가 진짜 기술력 있어? 이거였거든요. 여태까지는. 근데 지금 얘네들이 하는 방향이나 뉴스 나오는 거나 그리고 R&D 준비하는 거나 그리고 RMAT 기반 이 완료된 거나 뭐 여러 가지 맥락들을 놓고 보니까 기술력이 또 없는 것도 아니야. 기술력이 있어. 있는데 단지 돈이 없으니까 속도가 조금 늦을 뿐이야. 이거거든요.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쉽게 말해서 정부 지원 뭐 어떻게 나중에라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지금 올해부터 신사업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좀 터져. 그러면 이 속도가 빠르게 붙겠죠. 그럼 아마 주가는 미리 선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두 번 다시는 없을 저가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마 제가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네이처셀의 미래 가치를 보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나는 막 빠르게 수익 봐야 돼 하면은 네이처셀 투자할 게 아니죠. 다른 종목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 그 밸류를 보고 네이처셀을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네이처셀은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1월 달 그리고 이번 주 이 자리에 지금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영상 보겠죠. 자,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는요, 여러분들 판단이 늦춰지면은 손실로 이어졌던 경험들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번 1월 달에는요, 그 경험 이제 진짜 여러분들 끊어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RMAT 이야기 계속하죠. RMAT 쪽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붙고 있고요. 이 이야기가 붙는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주가를 흔들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이 패턴이 1월에 제일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뭐가 됐든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없이 내가 이 네이처셀을 그냥 잡고만 있으면은 계속 변동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천 건에 대한 부분들의 네이처셀을 분석을 해본 결과 네이처셀의 핵심은 뭐냐면요. 실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적이 아니라 뭐냐? 미국 개발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정. 개발 타임라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RMAT, 그 다음 R&D, 그 다음에 미국 임상 착수 속도. 이게 결국에는 그 단위로 기대를 키우고 그게 올해 그리고 1월달, 2월달 주가의 트리거로 역할에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2026년 대응 자료부터 AI 매집 단가, 기관 외국인 자금 이동을 통해 가지고 단가를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모멘텀이나 근거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나열을 해놨고요.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최종 투자 시나리오나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 수익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시면요. 주가가 이제 나중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출발하게 되면은 완전 목표가 여기서 100%다 매도하세요라고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중간중간에 일부 물량을 털어야 되는 구간들을 적어놨거든요. 거기서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일부 분할 매도 하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욕심 부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가라는 게.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그냥
문제없이 다 올라가서 완전 고가에서 100%다 털면 좋죠. 근데 어떻게 이 중간에서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분할 매도해야 되는 구간들은 우리가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나머지 최종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오자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네이처셀은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투자 전략 보고서 안 받으면은 기회 없습니다.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고 안 보고 차이는 엄청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1월 모멘텀은요, 바스코스템 미국 로드백부터 시작을 해서요, 일정이 당겨지느냐, 그게 결국엔 주가의 프리미엄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일정이 밀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조정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따른 부분들의 시나리오까지도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MAT부터 R&D 미국 임상 진척 속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번 1월 달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못 보면 판단이 늦어진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엄청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요 문자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료 아무도 조건 없이 제가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네이처셀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수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수주 자체가 아닙니다. 수주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찍히는 그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이 지금 더 중요해요, 네이처셀은. 이 구조는 결국엔 바이오 기업 특성상 임상이라는 진척,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뭐예요? 상업화. 이 순서로 이어져요.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2026년, 2027년, 제가 앞전에 PPT 여기 보여줬잖아요. 임상 로드맵. 여기서 비용이 먼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비용이 먼저 선투입이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에 먼저 비용이 들어가고 의미 있는 매출 기여는요, 승인 이후 시장이 열리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적자이죠. 지금 시적은 적자이기는 한데 결국에 주가는 뭡니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면요, 방향성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이처셀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만 다르지가 않으면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꿈을 미리 선반영을 해요. 다른 섹터랑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이 회사의 위치는요, 미국 중심 재생의료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 개발사라다. 이 프레임이 이미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볼티미어 지역 생산 거점 구축 계획까지 이미 언급을 한 상황이잖아요. 보시면은 생산 거점 구축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단순 기술 수출이 아니라 개발, 생산, 상업화를 모두 엮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이처셀이. 이게 결국 국내 재생의료 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얘네들이 돈도 없는데 이상하게 미국 시장 쪽에 진짜 공격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진짜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 뭐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셀트리온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미국 쪽에. 이번에 미국 쪽에 생산 거점 그 1112 GMP 생산 공장 인수했잖아요. 그 인수했을 때가 어떻게 했을까, 얘네들이 개발, 생산, 상업화를 세 개 동시에 같이 했잖아요, 셀트리온이. 근데 네이처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볼티미어 쪽이랑. 이쪽의 생산 거점을 구축했는데 셀트리온과 똑같이 이렇게 3트랙을 같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해요.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자 보려고 운영합니까? 돈 벌려고 운영하잖아요. 뭐 얘네들이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네이처셀은 뭐예요? 결국에는 바스코 스템, 조이트 스템 임상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그거 첫 번째 체크하면 됩니다. 타임라인 준수되는지. 그리고 개발 비용, 자금 흐름 이거 중요하겠죠. 부담 속에서도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신사 부분들 그거 체크하면 될 거고요. 세 번째, 글로벌 전략 실행. 얘네가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현실화가 정말 될지 여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서 접근하면 됩니다. 임상 타임라인이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요. 네이처셀은 이제부터 기대 커질 거예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근데 임상 지연되면은 당연히 변동성은 커지겠죠. 다만 아마 제가 보기엔 주가 하방으로 빠지는 그 가능성 여부는 크지는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엔 거의 주가 바닥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재료가 뭐가 붙고 언제 붙냐 그 차이예요. 시간 타임라인 차이다. 그것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